안녕하세요. 첫 번째 했던 거는 이미 그 엔지니어링 데이 때 했었던 거긴 한데 연속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SQL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댕겼습니다. 몇 년 했는데요. 음, 제가 오라클을 아주 딥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뭐 경험치로 그리고 이제 책으로 공부했던 것들일 뿐이고 정식으로 강의를 듣거나 DBA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DW 쪽에서 배치, 대용량 데이터의 배치 처리를 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을 해왔고 어쩌다 보니 정보계가 아닌 계정계에서 심사 뭐 발급 쪽, 음, 청구 입금 쪽도 잠깐 있었었고 계정계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었고 몇 년 동안 뭐 계정계 배치의 튜닝 또는 계정계 온라인 화면의 튜닝에 좀 특화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되게 작은 것들인데 그리고 되게 간단한 것들인데 요것들만 알면 이 우리 프로그램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왜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것들을 왜 모르지? 라는 어떤 그런 궁금점에서 출발을 해서 제가 용기를 낸 겁니다. 사실은 오라클에 대해서 뭐 딥하게 알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뭐 수년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뭐 어떤 회사에 가서 뭐 트레이스를 떠가지고 튜닝을 한달지 그런 일을 해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만 알면 되게 레벨이 높아 보이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서버에 부하를 덜 가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셀렉트 절을 날릴 때 습관적으로 디스팅트를 붙이는 분들 제발 이 디스팅트 좀 빼주세요라고 하려면 내가 왜 디스팅트를 빼도 되는지를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았어요. 물론 디스팅트를 빼는 방법은 방법이 아니라 이유는 또는 뺄 수 있는 거는 조인 키를 중복나지 않게 그리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조인키가 중복나지 않도록 된다거나 내가 가져오는 데이터는 중복나지가 않는다고 확신이 들었을 때 모델을 보고 조인 관계를 보고 PK가 무엇인지를 보고 조인을 제대로 맺었을 때는 중복이 발생 안 한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 몰라서는 일단 개발자 코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 분들도 프로젝트 소스를 뒤비다 보면 셀렉트절 뒤에 디스팅트를 습관적으로 넣는 분도 있고 또는 뭐 모델이 잘못되어서 어 셀렉트절이 들어가는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델도 사실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소소한 것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그 작업들이 수행이 되는 것들을 방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요 정도만 알면 잘 개발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개발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수준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입니다. 몇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들만 이해를 하면 이후로는 아주 상식선에서 성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도 사실은 아는 수준이 테크니컬하지 않습니다. 테크니컬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전 직장에서는 매우 튜닝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해서 SQL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문의가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저는 DBA도 아니고 튜닝의 어떤 그 직무를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저에게 물어보게 되고 강의도 저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런 거였고요. 아주 테크니컬하게 뎁스가 낮게 깊게 알 필요 사실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몇 시간만 투자해서 원리를 알아놓으면 개발지를 하는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좀 약간 그 싸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몇 시간만 투자해서 원리를 알아놓으면 정말 이 개발하는 동안은
계속 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화의 동물이기 때문에 튜닝 책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독학 정말 힘듭니다. 몇 장 읽어보고 몇 페이지 읽어보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하고 덮습니다. 그게 너무 개발자들에게 너무 딥한 것들을 막 알려주려고 되미는 겁니다. 제가 공유 드린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책 1권을 보면 그 1권에서 뭐 블럭에 뭐 래치를 열고 닫고 하면 그런 수준까지 나옵니다. 굳이 그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싱글 블럭 IO라는 게 있고 인덱스 스캔을 할 때는 한 건 한 건 꺼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인덱스 스캔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데이터를 꺼내오는 데이터 블럭을 꺼내오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될수록 가랑비에 옷 젖듯이 늦어진다. 0.0001초 만에 처리를 하더라도 그 0.0001초가 만 번, 10만 번 쌓이면 우리에게는 늦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튜닝 책들은 아주 딥한 또는 실행 계획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테크니컬하게 아주 뎁스 깊게 내려갑니다. 그게 책 팔아야 되고 책에 장수 늘려야 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그들도 뭔가 그 책을 팔아서 이문이 남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있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쌈마입니다. 쌈마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알려드립니다. 알아야만 하는 내용만 전달해주면 인간은 진화를 시작합니다. 이건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강의가 있었으면 제가 이런 강의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이 맞습니다. 맛집 찾다 정말 열받아서 식당 차리는 뭐 그런 간판들 많이 보셨죠? 딱 그 내용입니다. 딥하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는 경험만이 아니고 주워 들은 거, 남이 강의한 것들 좀 종합해서 필요하고 알기 쉬운 것들만 좀 알려주면 될 텐데, 뭐 자기 아는 거를 자랑을 하는 건지 되게 어려운 이야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많습니다. 자, 맛집 찾다가 열받아서 식당 차린 사람입니다. 자, 앞으로 공유하게 될 내용은 이 내용들입니다. 오라클 아키텍처 이해. 오라클 아키텍처 이해하면 이게 되게 음, 테크니컬해 보이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SGA 영역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고 데이터의 저장이 블럭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SQL을 실행할 때는 아주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실행의 과정을 거친다.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한다. 옵티마이저는 딱 요런 역할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요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거고요. 인덱스 스캔의 종류를 알아야 실행 계획을 읽어도 실행 계획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실행 계획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스캔 또는 인덱스의 특성을 알아야 왜 리딩 테이블이 바뀌는지, 왜 형변형이 일어나면 인덱스가 무력화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덱스 스캔의 종류별 특징을 이해하고 나면 조인 방법별 특성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이스 루프 조인과 소트머지 조인과 해시 조인 우리가 거의 대하는 거는 네이스 루프 조인 아니면 흔히 말하는 NL 조인 아니면 해시 조인이 보여질 겁니다.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 소트머지 조인이 보이게 될 텐데 왜 이러는지 어떤 게 좋은지 대용량에서는 왜 해시 조인이 좋고 온라인 화면에서 부분 처리를 할 때는 네이스 루프 조인이 왜 좋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실행 계획을 읽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실행 계획이 나오도록 유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끌어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까지 알면 이제부터 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부분 범위 처리와 전체 범위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부분 범위 처리를 가급적이면 전체 범위 처리보다는 부분 범위 처리가 성능상으로 낮기 때문에 성능상으로는 2점이기 때문에 전체 범위 처리가 수반되지 않아도 되는 때에는 부분 범위 처리로 유도를 해주십사. 그리고 전체 범위 처리를 피하게 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되는 소트 튜닝. 그러니까 소트를 줄여줌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사실 개발자에게 이득은 없죠. 예. 서버의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이 소프트 튜닝을 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뭐 튜닝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냥 소트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서버의 부하를 덜 주게 하는 방법.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서버의 부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비용이고 비용이 많을수록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공동의 어떤 우리에게는 목표가 좀 낮아지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유식한 말을 하기 어렵네요. 네. 역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유식한 이야기 하려면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유시민입니다.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그냥 편집하고 싶네. 힌트의 종류 활용. 그러니까 힌트는 어찌 보면 필요 필요할까지는 아닌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힌트를 쓰지 않아도 될 때는 힌트를 안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구조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테이블은 계속 변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특정 테이블의 데이터가 빵 하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힌트로 고정을 하는 거를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치 작업을 할 때는 힌트가 유용할 때가 되게 많고 온라인에서도 반드시 리딩이 돼야 되는 구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머지가 되지 않아야 되는 인라인 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머지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힌트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단 한 줄의 힌트만으로 성능이 상상될 수 있는지를 힌트의 종류 활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힌트 종류 활용이 제반 사항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요 모든 것들입니다. 이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 힌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능 개선 사례들을 좀 나열을 해서 예를 좀 보여드림으로써 요런 게 성능 개선의 방법이고 이 방법론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갈 길이 뭐네요. 자, 요거 첫날 이야기했던 그리고 되게 열띤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졌던 사례인데요. 모 카드사에서 계정계 전체 거래가 지연되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단 한 줄은 아니었지만 저는 좀 강조를 하려고 단 한 줄의 서비스라고 그랬는데 이 본 SQL은 하루 100만 번 이상 또는 이 100만 번이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뭐 100만 번 가지고는 그러니까 100만 번 이상이라고 제가 써긴 했지만 이게 횟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조회되는 SQL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SQL이 최대한 덜 날아가도록 나중에 이 바꿔서 이 SQL의 수행 횟수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자, 변경 전에는 이렇게 스테이틱 쿼리로 매개 변수 처리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셀렉트 절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발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서 요 SQL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이 SQL이 되게 잘 날아가는, 많이 날아가는 SQL인 걸 본인도 알려져 있었는데, SQL은 상수값으로 변경하면, 상수값을 조건으로 주게 되면 훨씬 더 잘 돌아간다는 걸 어디선가 들은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상수값으로 변경을 해주고 싶어서 이 스테이트 구문을, 이게 4번인데요. 이 4번이 이 다이나믹 쿼리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상수값이 바로 꽂힐 수 있도록 다이나믹 쿼리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고 그날 저녁에 프로그램 반영하고 몇 번 조회해 봤더니 잘 되니까 이분은 됐어 하고 이제 모니터링 끝났어 하고 퇴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다음날 오전 9시에 상담센터가 열리고 약 20분 정도 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 30분 정도 됐을 때 DBA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업무 개시와 동시에 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약 30분 좀 후에 계정계 전체 고리가 늦어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는 요 관련한 서비스를 일단 내릴 테니 원인을 파악하고 빨리 수정을 해라. 어제 니네들 반영한 프로그램 믿느냐 하면서 이제 일단 서비스를 내렸고요. 일단 다른 서비스는 수행되는데 이에 관련한 서비스는 일단 수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 프로그램이 바뀐 내역을 뒤비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이름도 나오고 형상 관리에서 이름도 나오고 변경 내역도 나옵니다. 정말 깜짝 놀라서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걸 왜 이렇게 바꿨냐고 물어볼 새도 없었고 곧바로 다시 원복해서 수행 반영 처리를 했었고 다시 서버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요거에서 요거로 바뀐 게 그렇게나 크냐 이분은 계속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SGA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캐시들, 임시 메모리들, 임시적으로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들이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열심히 하는 분이고 이거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굳이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상수값으로 데이터를 조건을 주게 되면 더 빠르다고 본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 건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기저장돼 있던 모든 SQL 파싱된 결과를 지워버리는 결과를 처리를 했었는데 그르,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SQL이 계속 파싱이 되면서 이 SQL뿐만이 아니고 다른 SQL들조차도 계속 메모리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싱, 그러니까 하드 파싱을 수행을 하게 되면서 서버가 CPU 막 90, 100 치면서 느려졌던 그 사연인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SQL 처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SQL이 던져지면 파서가 받아서 SQL 파싱이라는 걸 수행을 합니다. 이 전체를 파싱으로 봐도 되긴 하지만 일단 SQL이 문법적으로 정당한지 이 정당성을 체크를 하고 이 라이브러리 캐시에서 라이브러리 캐시라고 하는 거는 오라클이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의 정보,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 메타의 정보들을 캐시에 올렸는데 그 캐시에서 얘가 정당하게 문법이 쓰여져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캐시에서 이 동일한 문장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장이 없으면 이제부터는 어, 하드 파싱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 옵티마이저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쿼리 트랜스포머를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쿼리 형태로 만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쿼리 형태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머지 문장이 있는데 저기 인라인뷰가 있는데 인라인뷰를 머지를 할 건가 그냥 인라인뷰를 써먹을 건가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 뭐 아웃조인이 아웃조인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인라인뷰로 푼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그 조인의 경로 또는 이 방법들을 경우의 수들을 전부 계산을 해서 얘가 어떤 경로가 가장 비용이 적게 든지를 계산을 해봅니다. 통계 정보를 통해서요. 그래서 프롬절의 테이블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을수록 조인 키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을수록 그리고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느려지겠죠. 이 내용이 그러면 어, 여기 적절한 비유가 없네. 자, 모든 경우의 수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고 조인 방법들에 따라서 뭔가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비용을 계산을 수행을 해서 가장 자원이 적게 드는 플랜을 결정을 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 과정이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이야기하면 되고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나온 결과 플랜과 로우 소스 다시 플랜과 쿼리 트랜스포머가 만든 그 결과가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또 추가로 로우 소스 제너레이터가 오라클만 해석할 수 있는 기계어로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SQL 엔진에서 이스큐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프트 파싱, 하드 파싱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파싱을 요청을 하게 되고 그 파싱을 수행을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던 요런 과정들이 이미 수행이 된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 내용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익스큐션을 날리는데 이게 수행이 되지 않고 새로운 SQL이라면 일일이 하드 파싱을 수행을 합니다. 소프트 파싱은 쉐어드 풀에 존재하는 SQL 실행 계획을 재공유해서 최적화 과정을 생략을 하고 SQL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드 파싱은 이 쉐어드 풀에 SQL이 캐싱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최적화 과정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실행 계획도 생성하고 로우 소스도 생성해주는 과정을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이거를 하드 파싱으로 하고 요거를 소프트 파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SQL이 계속 이 부분이 계속 틀리게 들어오니 이 SQL은 계속 틀린 SQL로 캐싱이 된 겁니다. 계속 하드 파싱을 하면서 그러면 요 수많은 SQL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번 이상 조회됐던 이 SQL은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클릭할 때마다 수행되었던 SQL인데 이 SQL이 계속 파싱이 돼서 저장이 되고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메모리 한계가 있으니 그 메모리에서 계속 다른 SQL 파싱된 결과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SQL이 또 파싱이 계속 하드 파싱이 수행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서버가 계속 부하를 일으키고 서버 부하가 있다 보니 제대로 수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서비스를 내렸던 겁니다. 하드 파싱과 소프트 파싱에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하드 파싱 비율이 적으면 문제 발생이 없는데 요청되는 SQL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드 파싱이 일어난다면 CPU 자원을 계속 사용하게 될 거고 SGA의 라이브러리 캐시엠이 저장되어 있는 SQL을 또 신규 SQL이 계속 밀어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SQL이 계속 하드 파싱되는 결과를 처리하면서 CPU가 풀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라클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자, ESQL과 ESQL 성격은 동일하고 결과도 같고 우리가 봤을 때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SQL이 다른 SQL입니다. 오라클 입장에서는 한 줄, 한 스페이스 하나, 콤마 하나, 심지어는 주석이 들어가도 다른 SQL로 인식을 합니다. 오라클에게는 이 모든 게 내용은 같으나 결과도 같고 의도도 같으나 다른 SQL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단 스페이스 하나만 달라도 다른 SQL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SQL 표준으로 이야기할 때 스테이틱 구문을 사용합시다. 스테이틱 SQL로 날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어,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SQL 작성 표준도 항상 인풋 변수는 매개변수 처리를 해서 스테이트 구문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표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파트장이 정말 평생 먹을 욕 다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 일은 바인드 변수로 원복을 하고 또 하나 좀 문제가 된 게 5천여 명의 상담사가 뭔가 할 때마다 그 액션을 일으킬 때마다 그 SQL이 날아갔습니다. 사실은 한 줄이 아니고 약간 좀 문장에 이 뎁스가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동 빈도가 너무 과하니까 어떤 공통 변수라는 선언을 해놓고 굳이 매번 뭔가 액션을 일으킬 때마다 날아가지 않도록 예, 수행을 했던 변경을 했던 그래서 좀그 발생 빈도가 덜한 실행 빈도가 덜한 SQL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라클 아키텍처라고는 하지만 참고적으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라클이 실행이 되면 일단 요 데이터 파일들이 예, 올라온다고 표현하는 게 그렇고 이 데이터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요런 그 프로세스들이 있고요. 요런 프로세스들이 있고 요 프로세스들이 데이터 파일에 데이터를 쓰거나 가져오기 위해서 메모리 역할을 하는 SGA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GA 영역, 그러니까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라는 영역이 오라클
이 서버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오라클 서버가 수행하는 프로세스들이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들이 결국 관리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 파일들을 관리하는 거다. 결국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에 쓰이고, 컨트롤 파일이 설정을 저장하고, 리드 로그, 아카이브 로그에 로그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리드 로그에 저장된 것들은 우리가 커밋하지 않고 롤백을 수행했을 때 로그를 다시 이용해서 원목을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 아카이브 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DC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카이브 로그에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리드 로그를 쓰는지 아카이브 로그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카이브 로그에는 어쨌든 간에 데이터 다시 원복이 가능한 로그가 저장돼 있다. 그리고 오라클이 수행한, 아, 원복이 가능한이보다 오라클이 수행한 결과가 저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얘들은 로그를 저장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 로그에 저장하는 로그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요 파일들을 컨트롤하는 게 요 프로세스들입니다. 뭐 서버 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라이터, 체크 포인트, 로그 라이터, 아카이버, 리커버, 프로세스 모니터, 시스템 모니터, 이 외에도 프로세스 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아이들은 이 아이들인데, 이 서버 프로세스가 이 데이터 파일에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라이터도 왔다 갔다 한답니다. 서버 프로세스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긁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수행을 하는 애 같고요. 얘가 데이터를 파일로부터 긁어 올려서 어디다 올리느냐? DB 버퍼 캐시에 반드시 데이터를 갖다 올립니다. 오라클에서 데이터를 읽게 되면 데이터 파일에서 서버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읽어다가 DB 버퍼에다가 데이터를 써놓고, 이 DB 버퍼로부터 데이터를 끌어옵니다.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읽지만 그 메모리에 갖다가 쓰는 거는 데이터 파일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 이 메모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테라씩 되는, 뭐 몇십 테라씩 되는 이 데이터 파일의 모든 것을 DB 버퍼에다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 근거리에 근거리가 아니라 근시간 내에 다시 재사용할 법한 데이터들이 여기에 저장되고, 방금 썼던 데이터는 여기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로그 버퍼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로그를 위해서 버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캐시에는 라이브러리 캐시에는 내가 사용한 SQL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데이터 딕셔너리 캐시에는 메타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 딕셔너리 캐시에서 음,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인덱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라이브러리 캐시에서는 내가 기존에 수행했던 SQL이 있는지를 보는, 이게 그 SGA 글로벌 시스템 글로벌 에어리어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라이브러리 캐시에 메타가 들어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캐시에는 SQL 기수행된 SQL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파싱이 되어서 플랜도 같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맨 첫 장에서 설명했던 다이나믹 쿼리가 일으킨 결과는 이 라이브러리 캐시를 계속 비우면서 SQL이 모든 시스템에 요청되는 모든 SQL들이 계속 하드 파싱이 수행되는 결과를 초래한 결과를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미연에 방지를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하고 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